한국은요 지금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화의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국가 데이터 주권 전쟁이다 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쿠팡이 유독 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요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벽 배송은 쿠팡만 합니까? 그런데 새벽 배송이 암을 유발하고 어쩌고 하면서 쿠팡의 새벽 배송만큼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쿠팡의 물류센터가 불에 활활 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의 의도적인 불지름이 아닐까라는 음모론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 음모론이 있을까?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 배송이 암을 유발한다. 새벽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암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거면요, 3교대 간호 업무도요, 암 유발이고요. 새벽 거리 청소도 암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새벽에 움직일 수 있는 건 도둑놈 아니면 중국 놈들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중국 공산당의 알리테무 새벽 배송 한국 점령 작전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쿠팡을 제거하라. 대가리 안테나 꽂고 지령을 받는 것인지. 자,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요 북한 3대 세습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거 칭송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쿠팡에 가가지고 새벽 배송 안 된답니다.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휴식을 해야 된다는 게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인데 10년 노동을 반복하는 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뇌 심혈관계 질환 등 이유로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시에 야간 노동이 행해지는 쿠팡 물류 배송센터 실태를 점검하겠다라고 나와서는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요상한 흐름 느끼셨습니까?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그 시점에 앞뒤로 알리와 테무가 동일한 날에 심지어 같은 타이밍에 한국에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쿠팡은요 한국 유통시장에서 중국 플랫폼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항마입니다. 한국 소비 데이터, 물류 시스템, 소비 패턴, 지역별 구매력 이 자료가 모두 쿠팡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요 쿠팡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쿠팡 죽이기, 여론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때 정부가 이 쿠팡만큼 때렸던가 생각을 해보라 라는 거죠. 그리고 SK에서요 3년 동안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도 국가가 이 정도 나와서 지랄 발광을 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쿠팡만큼은 유상하게도 이렇게 난리를 부린다라는 건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와 중국과 전혀 가깝지 않은 쿠팡이지 않을까. 그래서 쿠팡이 좀 때려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에 쿠팡 해킹 사건의 핵심 용의자가 중국 국적의 직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국회에서는요. 왜 중국 사람들 직원으로 채용했냐라고 다그치던데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 중국인으로 의심받는 사람들 대거 들어가 있던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헤치지 않습니까? 선택적 지랄 발광이다 라고 봅니다. 자, 개인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던 사람이었고 대량 데이터를 다운로드했고 퇴사 후에 중국으로 출국을 했고 그 직후에 쿠팡으로 협박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에서 외부 유출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이거 아직도요 이 범인을 잡지 못하는 거는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송환에 대한 요청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범죄, 개인 범죄다라고 보이는지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중국 기반 플랫폼 알리, 테무가 한국의 물류센터 확장하고 새벽 배송 개시하고 공격적 마케팅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뭔가 빵 터지고 쿠팡을 때려잡고 저는 이거 개인 범죄도 아닐 뿐더러 계획된 범죄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하다라는 거죠. 한국의 유통시장 방어벽이 무너지는 순간 기다렸다라는 듯이 동시에 칼을 꽂는 알리와 테무. 자, 오늘의 쿠팡 사태가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이유 그리고 중국 플랫폼의 한국 시장 침투 방식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식
데이터 전쟁 전략에 대한민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왜 한국의 정치권이 침묵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국의 국민을요, 특정 국가를 판단하고 파헤친다라는 이유로 징역 5년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재명이라서 갑자기 생긴 현상은 아닙니다. 뭐 물론 이재명이라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펴내는 건 맞습니다만 이 움직임은요, 사실상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결과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의 문화가 침투하고요.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잡숫고요. 한국의 땅과 부동산을 사들이고요. 심지어 정치권의 친중 인사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이준석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는요, 전 세계가 뷰티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후진타오를 존경한다라고 에세이를 써가지고 SAT 1600점 만점에 1440점, 형편없는 점수로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고도요, 여러분, 전공이다라고 수십 년을 씨부렸던 경제학과 컴퓨터 공학보다 더 많은 수업을 중국어로 채웠다라는 겁니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과학 장학생으로 가가지고 돌아왔으면 과학에 매진해야죠. 그런데 직업 없이 수십 년째 정치판에서 우파 정당의 내용을 일으키면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마다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지령받듯 프레임 잡고 정치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경태 사태도 이준석의 여성 비서관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데 앞장서 있는 김재섭이, 김용태 다 누구 똥찌끄레기들입니까? 이준석입니다. 오랜 시간 중국의 세력이 이준석뿐만이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권을 장악하고 친중 정책을 펼쳐내고 더 나아가서요, 전 세계 부정선거의 움직임에 선발이 되어줬다라는 의혹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미 중국의 꼬봉으로 세계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문화의 전파의 가장 큰 핵심은 공자학원이죠. 공자학원 1호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2004년에 생겼는데요. 전 세계 통틀어서 1호가요, 노무현 정권 때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0년 넘었죠.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미래 세대가 어쩌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지금요, 우파 플랫폼 강화에 매우 절실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줄이요, 이 막혀있는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는 숏폼 계정들, 쇼츠 위주의 유튜브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깨워주는 큰 힘은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한 줄이다 라는 거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쿠팡 정보 유출, 이거는 개인의 일탈 아닙니다. 구조적 위협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리고자 했던 것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동안에 버텨왔던 방패가 무너지고 나니까 도미노식으로 대한민국 법치 붕괴, 경제 붕괴, 메이드 인 차이나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부와 언론 일부는요, 중국인 직원 한 명을 채용해가지고 쿠팡이 잘못됐고 그 중국인 직원 한 명의 일탈로 지금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은요, 쿠팡 임직원들 세워놓고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건의 정황이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겁니다. 제대로 좀 파악을 해달라라는 거죠. 자, 쿠팡의 중국 국적 직원은요, 주소 빼냈죠. 구매 내역 빼냈습니다. 새벽 배송 패턴까지도 다 빼냈죠. 그 말은 한국 소비자의 생활 전체가 담긴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무를 하고 거기서 가장 핵심인 정보를 캐내서 퇴사 직전에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으로 출국 후에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아무 일 없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기업을 향해 가지고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요, 보통 해커 범죄 패턴이 아닙니다. 조직적 지시를 받는 행위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부 전문가들은요, 간첩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대량 확보, 해외 조직 연루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간첩죄 적용도 많지 않습니다. 왜? 민주당이요, 간첩죄 개정에 대해서 지금 수년째 막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요, 전 세계를 상대로 데이터 전쟁의 전략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을요 이 시험의 대상으로 보고요. 한국에서 친중 정치인들과 이렇게 속닥속닥 하다가 이 정보 캐내고 이런 것을 안 들키면요, 그걸 다른 나라에 적용해 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중국은요 국가 차원에서 타국의 소비, 생활, 경제 패턴을 빅데이터로 가져오는 전략을 전 세계에 진행 중입니다. 쿠팡이 가진 데이터 어떻습니까? 제일 좋죠. 한국인의 식품 취향, 그리고 지역별 구매력, 가족 단위 소비 패턴, 출근, 귀가, 시간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장바구니 담아놓다가 승인까지 그 시간대를 보면 아, 이때 퇴근했고 여유로운 시간이구나에 대한 파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생활 물류 동선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중국이요 한국 시장을 장악하려면 쿠팡 데이터가 최고의 가치 목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SK에서 정보 유출되었죠. 3년 동안이나 몰랐다라고 SK는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것과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 개인 정보는요 이미 전 세계 공공재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쿠팡 해지 한번 쳐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쿠팡 해지에 대한 영상이 뜨면서요 쿠팡 해지를 하는데 테무에 대해서 좋다라는 영상이 뜨고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쿠팡이 흔들리는 사이에 알리와 테무가 웃고 있다라는 거죠. 쿠팡이 난타전을 당하는 동안에 중국 플랫폼은 한국에서 가장 돈 되는 시장, 즉 생활 배송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밍 한번 정리해보면요. 쿠팡의 해킹 뉴스가 터지는데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알리, 테무, 새벽 배송이 발송되고요. 쿠팡을 검색하면요. 테무, 알리 영상이 같이 뜨고 있습니다. 이미 알리와 테무는요.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죠. 이게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전략적 점령 작전이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현재 한국인의 개인 정보는요. 중국의 다크앱에서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 테무가 대량으로 사들인다라고 하면 뭐 모든 것이 중국 기업 손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중국의 기업은요. 모든 데이터를요. 중국 공산당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유해야 하는 게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의 데이터 자체는 중국 정부의 정보 자산으로 편입된다라는 거죠. 정치권이요 지금 쿠팡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정보는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쿠팡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한 부분이 이겁니다. 한국 기업이죠. 쿠팡은 한국 기업이죠. 알리와 테무는 중국 공산당의 정보 전략과 연결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치권은요 중국 관련된 범죄에만 유독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중국 범죄 얘기만 나오면요 반사적으로 혐중 프레임이다 라면서 꾹 눌러버립니다. 근데요 이 문제가요 인종 감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왜 쿠팡만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아니 던질 수 없습니다. 왜 정부가요 중국 기업의 한국 침투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니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중국 국적 직원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을요 축소시켜서 쿠팡만 때려잡느냐라는 거죠. 간첩죄 적용을 왜 막고 있느냐라는 거죠. 한국은요 지금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화의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이거는요 경제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데이터 주권 전쟁이다라는 거죠. 자, 쿠팡을 죽이면요 중국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요 한국 기업의 쿠팡의 데이터 유출로 흔들거리고 해지가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쿠팡을 때리고 있고, 그런데 한국 소비 데이터는 중국 다크웹에 유통되고 있고 테무, 알리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고, 한국에서는 쿠팡 때려잡는다라고 새벽 배송 없앤다라고 하니까 중국 플랫폼 알리와 테무가 한국의 물류 배송 시장 점령을 시도했고요. 정치권은 여기에 침묵하면서 알리와 테무의 시장 점령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폐쇄 루트가 완성되는 순간 어떻게 한국의 소비 생태계는 중국에 종식되는 겁니다. 쿠팡을 무너뜨리면요 한국 유통시장은 단숨에 중국의 전략적 점령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한국은요 유통 주권 그리고 데이터 주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중국의 히토류 장악까지의 그 여정과 지금 대한민국 쿠팡 죽이기와 알리 테무의 점령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쿠팡은요 한국의 마지막 데이터 방벽입니다. 그 방벽이 무너지면요 한국 소비 생태계는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2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탄핵만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188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 살 길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